성인과 다르게 소아는 약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놔두면 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도 많죠.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의학과 동탄점 대표원장으로 있는 최호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 배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과 비뇨의학과를 오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증상으로 오게 되냐면은 소변을 좀 자주 본다, 혹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급하게 보거나 소변을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로 부모님 손을 붙잡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소아 같은 경우는 성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기전도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성인과 다르게 소아는 약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아가 성인만큼 이렇게 본인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놔두면 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뇨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전립선 비대증인데 소아는 전립선 비대증 질환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과는 좀 많이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아의 경우는 사실 5세 미만에서는 아직 방광의 기능이 충분하게 성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5세 이후에 배뇨 질환의 정도를 평가하는 거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소아의 경우는 5세가 지나면은 95% 정도가 낮에 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되고 12세 이상에서부터는 한 99% 정도가 소변을 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소아의 배뇨 질환에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닌 5세 이상에서 접근을 하는 거를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소아 비뇨 장애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척수의 기형이나 뇌에 문제가 있는 신경학적 요인 혹은 그 외에 비신경학적 요인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신경학적 요인보다는 비신경인적 요인으로 비뇨의학과를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좀 비신경인적 요인에 대한 거에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소아가 비뇨의학과에 오는 경우는 소아 과민성 방광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소아 과민성 방광인 경우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흔한 거는 빈뇨,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거죠. 수십 분 간격으로 너무 자주 보고 막상 양도 많이 안 나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소변을 너무 자주 간다 이런 얘기를 듣는 친구들도 많고, 다음으로는 유뇨증이라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뇨증은 때와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소변을 보게 되는 그런 소견인데요. 낮 시간에 주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주간 유뇨증이라고 하고, 잘 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야간 유뇨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소변을 못 참고 급하게 보는 급박뇨 소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급박뇨나 빈뇨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다 보면은 소변을 오히려 너무 못 봐서 생기는 요주저 현상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소아 배뇨 증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는데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아의 경우에는 어른과 다르게 아직 방광이 미성숙한 상태예요. 제대로 수축을 하지 못하고 제어가 되지 않고 이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빈뇨, 급박뇨 혹은 유뇨증 이런 것들이 조금 불수의적으로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로는 이제 변비가 있는 친구들한테서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왜 배뇨 질환이 이런 게 생기는지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딱딱한 대변이 방광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좀 더 악화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이제 배변 시 유발되는 통증이나 변지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바깥 항문 조임근 그거에 과활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그런 배뇨 증상이 더 악화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관리도 좀 중요하고요. 또 셋째로는 요로 감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알게 모르게 요로 감염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배뇨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귀두포피염 같이 귀두 포피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소변 볼 때 잔뇨감이라던가 자주 마려운 빈뇨 증상 이런 걸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아 환아가 왔을 때 어떤 검사를 저희가 먼저 권유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진이겠죠. 평상시에 소변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어떤 자세로 보는지, 그리고 혹시나 소변을 보면서 부모님의 과도한 훈육이나 이런 건 없는지, 그리고 주위 환경에 혹시나 환아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배뇨 어떤 이런 패턴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할 만한 어떤 발달 장애라던가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비 같은 게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둘째로는 이제 신체 검사죠. 신체 검사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학적 요인에 의한 배뇨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보는 건데 척추 이형성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질환이 있을 때도 소화 배뇨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척추 이형성증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꼬리뼈 이 뒤쪽에 피부에 약간 딤플이라고 해가지고 피부가 오목하게 들어가거나 주위로 약간 털이 자란다거나 이런 소견이 동반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신경학적 요인에 의해서 소변을 잘 못 보는 건 아닌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기본적인 소변 검사 혹은 소변의 속도와 잔뇨 검사도 중요하겠죠. 소변 검사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우선 소변에 염증 같은 거는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로 감염, 방광염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었을 때 그런 배뇨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소변에 얼마나 보고 실제로 잔뇨가 얼마나 남는지 패턴과 그런 잔뇨를 보는 요속 검사와 잔뇨 검사도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영상 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 소화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보는 거는 우선 엑스레이와 방광 초음파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엑스레이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변비 같은 게 조금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둘째로는 척추의 기형이나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소변을 못 보는 게 아닌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찍어주고요. 그리고 방광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음파를 봤을 때 방광이 뭐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방광벽의 비후라던가 뭐가 방광의 해부학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주는 것도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요역동학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요역동학 검사는 방광에다가 소변을 채우면서 방광이 소변을 찰 때 그 압력의 변화라던가 그리고 소변을 비울 때 그 압력의 변화 그리고 소변을 비울 때 어떤 패턴으로 보는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는 방광의 기능 검사인데 사실 이 검사는 요도 쪽으로 카테터 그리고 항문 쪽으로도 카테터가 들어가는 검사라서 비교적 좀 침습적인 검사라서 소아한테는 루틴으로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검사로 했을 때도 뭐 원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치료의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검사까지도 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하는 검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